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젊은 시절 온 세상을 다 가진 듯 북적이던 사람들 속에서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나이가 들수록 내 곁에 남은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고 또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시간이 흘러 관계가 정리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삶에 뭐고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신호일까요? 어쩌면 우리 모두가 마음 한구석에 품고 있는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바로 그 깊고도 조용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 보려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니,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더욱더 소중히 붙잡아야 할 인연,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친구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중 많은 분들이 인생의 절반을 훌쩍 넘어선 이 시점에서 인간관계에 대한 깊은 회의감과 피로를 느끼곤 합니다. 젊은 시절처럼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애쓰던 에너지는 이제 남아있지 않고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조차 하나의 큰 과업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해 관계가 얽힌 사회적 만남, 가면을 쓰고 응대해야 하는 수많은 자리들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연결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곳 하나 없이 수많은 군중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문제의 본질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혼란 속에서 옥석을 가려내는 지혜가 더욱 절실해지는 것입니다. 왜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우리의 삶은 이제 더하기보다는 빼기가, 채우기보다는 비우기가 더 중요해지는 시기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할지 신중하게 선택해야만 합니다. 좋은 친구 한 명은 10명의 어설픈 지인보다 우리의 삶을 훨씬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정신적 안정감을 주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며 심지어는 우리의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수많은 연구를 통해 증명된 사실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단순히 좋은 친구의 유형을 아는 것을 넘어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인연들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그 관계를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드는 실마리를 얻게 되실 겁니다. 이것은 더 나은 노년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붙잡아야 할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요? 바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안식처 같은 친구입니다. 이 친구 앞에서는 우리가 사회에서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갑옷들을 모두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 존경받는 상사, 헌신적인 부모라는 역할에서 벗어나 그저 실수 많고 연약한 한 명의 인간, 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이 친구는 나의 성공을 보고 찾아온 사람이 아니며 나의 실패를 보고 떠나갈 사람도 아닙니다. 그들은 나의 빛나는 순간뿐만 아니라 가장 어둡고 부끄러운 그늘까지도 묵묵히 지켜봐주고 괜찮다고 말해주는 존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평가의 시선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직장에서는 실적으로, 사회에서는 지위로, 심지어 가정에서조차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증명해야 하는 압박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긍정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은 사막 한가운데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과 같은 기적입니다. 그 친구 앞에서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고백해도 비난받을까 두렵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실수를 털어놓아도 한심하다는 눈초리를 받을 걱정이 없습니다. 그들은
나를 판단하거나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의 감정을 함께 느껴주며 나의 편이 되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정서적 안전지대이며 모든 건강한 관계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입니다. 이 친구는 나에게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럴 능력도 그럴 필요도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저 함께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마치 지친 새가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튼튼한 나뭇가지처럼 그들은 우리가 다시 날아오를 수 있도록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곁에 두어야 할 첫 번째 친구 유형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편이 되어주는 안식처 같은 친구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나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줄 수 있는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편안함과 위로만이 우정이 가진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안주하려는 나를 흔들어 깨우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주는 존재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안식처가 뿌리를 내리는 땅이라면 성장을 위한 자양분은 또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할지 모릅니다. 만약 당신의 삶을 정체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주는 때로는 조금 불편하기까지 한 친구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바로 그 두 번째 유형의 친구, 나의 성장을 돕는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진정한 조력자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다음 편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삶에 진정한 안식과 성장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며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삶에 뿌리 내릴 수 있는 단단한 땅, 어떤 모습이든 괜찮다고 말해주는 안식처 같은 친구의 소중함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주는 위로와 안정감은 우리가 인생의 수많은 폭풍우를 견뎌낼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이 되어주지요. 그리고 저는 영상 말미에 이런 질문을 남겼습니다. 편안함만으로 충분할까? 때로는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조금은 불편할지라도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있지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약속을 지키려 합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친구, 바로 나의 성장을 위해 기꺼이 쓴소리를 해주는 나침반 같은 친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친구를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시나요? 혹시 사사건건 비판하고 지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떠오르셨다면 잠시 그 생각을 접어두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나침반 같은 친구는 단순히 비판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의 쓴소리는 나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기 위한 공격이 아니라 내가 더 좋은 길로 가기를 바라는 진심 어린 애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마치 실력 있는 정원사가 나무가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아픈 가지를 쳐내듯이 이 친구는 나의 잠재력을 꿰뚫어보고 내가 스스로 보지 못하는 맹점이나 잘못된 습관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짚어줍니다. 그들의 조언은 귀에 달콤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가슴을 콕콕 찌르는 듯 아프고 나의 부족함을 직면하게 만들어 불편함을 느끼게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아팠던 순간이 나를 얼마나 크게 성장시켰는지 깨닫게 되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진심 어린 조언과 악의적인 비난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나침반 같은 친구의 조언은 언제나 나라는 사람의 본질이 아닌 나의 행동이나 선택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들은 당신은 원래 게으른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대신 요즘 당신의 목표를 향한 노력이
조금 부족해 보이는 것 같아. 혹시 무슨 힘든 일이라도 있니? 라고 묻습니다. 사람 자체를 낙인 찍는 것이 아니라 개선 가능한 부분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지요. 둘째, 그들의 조언에는 항상 대안과 격려가 함께 따라옵니다. 문제를 지적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방법은 어떨까? 라며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 나는 네가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믿어라며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나를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그들은 내가 잘 나갈 때만 곁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잘못된 길로 빠져들 때, 모두가 예라고 말할 때, 홀로 아니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들의 비판은 기분에 따라 달라지는 변덕이 아니라 나를 아끼는 깊은 마음이라는 단단한 뿌리 위에 서 있습니다. 이런 친구를 곁에 두는 것은 실로 큰 행운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진심 어린 쓴소리를 해주는 사람은 점점 더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아질수록 주변 사람들은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려 합니다.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이지요. 이런 환경에 오래 노출되다 보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독선에 빠지거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모두가 나의 잘못을 알고 있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비극적인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때 나침반 같은 친구의 존재는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방향을 알려주는 등대와도 같습니다. 그들의 존재 덕분에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으며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동력을 얻게 됩니다. 자,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실까요? 당신의 삶에 이런 나침반 같은 친구가 있습니까? 혹은 과거에 누군가에게 들었던 아픈 조언이 지금의 당신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그런 친구의 소중함을 모르고 그저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라 여겨 멀리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 주 여러분께 작은 과제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 나에게 이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들의 존재에 대해 조용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안식처 같은 친구를 넘어 나의 성장을 이끌어주는 나침반 같은 친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편안함에 안주하지 않고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도록 돕는 이들의 가치는 실로 헤아릴 수 없이 큽니다. 이제 우리에겐 기댈 수 있는 땅과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험난한 인생 여정에서 때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저 함께 웃을 수 있는 동행, 삶의 무게를 잠시 잊게 해주는 그런 존재가 아닐까요?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 웃음을 잃어버린 순간 우리를 다시 철없던 소녀 시절로 되돌려주는 그런 친구의 가치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의 여정, 그 마지막 장에서는 바로 그 세 번째 유형의 친구, 나의 지나온 세월을 증명하고 삶의 즐거움을 일깨워주는 오래된 서락 같은 친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완성해야 할 우정의 마지막 조각이 될 것입니다. 부디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긴 여정도 이제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어떤 모습의 나라도 온전히 품어주는 안식처 같은 친구를 만났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더 나은 길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주는 나침반 같은 친구의 손을 잡았지요. 기댈 수 있는 뿌리와 성장할 수 있는
줄기를 갖게 된 셈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는 우리의 삶이라는 나무에 향기로운 꽃과 풍성한 잎을 더해줄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보려 합니다. 바로 나의 지나온 시간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오래된 서랍과도 같은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나의 과거를 공유하고 함께 늙어가는 세월의 동반자입니다. 그 친구 앞에서는 굳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나의 빛바랜 흑백 사진 속 철없던 시절의 모습을 모두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의 사회적 지위나 역할을 갖기 이전의 순수한 본 모습, 열정에 불타오르던 청춘의 얼굴, 어설픈 실수로 밤잠을 설치던 여린 마음까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살아있는 역사책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이 친구와의 만남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여행을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기억나? 우리 그때 그랬잖아. 라는 말 한마디면 우리는 까맣게 잊고 있던 순수한 시절의 나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수많은 역할의 무게에 짓눌려 진짜 나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모습, 가족이 기대하는 모습에 맞춰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고 무엇을 좋아했으며 어떤 꿈을 꾸었는지조차 희미해지곤 합니다. 이때 오래된 친구는 나에게 너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거울이 되어줍니다. 그들과 함께 나누는 추억 속에서 우리는 역할이라는 껍데기를 벗고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돌아갈 힘을 얻습니다. 이것은 정체성을 확인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며 삶의 후반부를 살아갈 단단한 중심을 잡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이 친구는 나의 삶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주는 가장 확실한 증인이기도 합니다. 함께 웃고 울었던 수많은 순간들이 그들의 기억 속에 생생히 살아있기에 나의 지나온 세월은 의미 있는 이야기로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친구가 주는 또 하나의 귀한 선물은 바로 이유 없는 즐거움입니다. 어른들의 세계에서 만나는 관계는 대부분 어떤 목적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이 오랜 친구와의 만남에는 아무런 목적도 이해타산도 없습니다. 그저 함께 있는 것이 좋고 별것 아닌 이야기에 배를 잡고 웃을 수 있습니다. 어릴 적 함께 부르던 촌스러운 노래, 유치했던 장난들, 그 시절의 언어로 대화하다 보면 우리는 잠시나마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순수한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귀한 재충전의 시간입니다. 감정적 에너지를 회복시켜주고 팍팍한 현실을 견뎌낼 윤활유가 되어주며 삶이 여전히 즐거울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이제 우리는 세 명의 소중한 친구를 모두 만났습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안식처, 더 나은 사람으로 이끌어주는 나침반, 그리고 나의 역사를 증명하고 즐거움을 주는 오래된 서랍. 이 세 유형의 친구는 마치 튼튼한 삼각대처럼 우리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탱해 줍니다. 안식처가 없다면 우리는 정서적으로 고갈될 것이고, 나침반이 없다면 성장을 멈추고 정체될 것이며, 오래된 서랍이 없다면 과거와 단절된 채 현재의 무게에 짓눌리게 될 것입니다. 이 셋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식처가 주는 안정감이 있어야 나침반의 쓴소리를 받아들일 용기가 생기고, 과거의 나를 잊지 않아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 명의 친구가 이 모든 역할을 해줄 수도 있겠지만, 대개는 여러 친구가 각기 다른 모습으로 우리 곁을 지켜주곤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주변에 이 세 가지 유형의 우정이 균형 있게 존재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이 영상을 닫으신 후에 조용히 당신의 친구들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가 당신에게 안식처가 되어주는지, 누가 당신의 나침반 역할을 해주는지, 또 누구와 함께 추억의 서랍을 열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 나는 나의 친구들에게 어떤 친구가 되어주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정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댓글에 저는 제 친구들에게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혹은 저는 용기 있는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와 같이 당신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우리의 작은 다짐들이 모여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고 의미 있는 곳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3편의 영상을 통해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좋은 친구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줄 때 비로소 얻게 되는 삶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지탱해줄 멋진 관계들을 만들어갈 힘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밖으로 나아가 당신의 세상을 더욱 빛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